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훌륭한 노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는 지식이 늘어가고 삶의 지혜도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더 멋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지내시나요? 우리는 자신의 일에 바빠서 주변을 잘 둘러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을 잘 쓰지 않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은 노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노인들의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보라 하면 왜인지 모를 무뚝뚝한 얼굴과 딱딱함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인상을 찌푸리고 계신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무의식에서 나오는 표정일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겠죠. 이런 인상을 신경 쓰고 웃는 표정으로 바꾸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도 따뜻하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는 거지요. 자주 웃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참 중요한 요인입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에서 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1990년대부터 방송에 주로 출연하면서 재미있는 이미지를 드러내신 웃음 전도사 황수관 박사님을 기억하시나요? 박사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5대양 6대주를 순회하며 웃음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황수관 박사님이 웃음을 전파하기 전에 얼굴을 보면 우리가 알던 사람 좋은 얼굴이 아니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고단한 삶에 지쳐 웃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부러 신경을 쓰시며 웃고 다녔고 더 나아가 웃음을 전파하다 보니 모두가 보기 좋아하는 관상으로 변해 있었고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모르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 세월 인생이 고단해서 웃을 새도 없이 지나가 버렸다면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면 나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 절망을 이겨내는 묘약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들 역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겨움을 마주했을 테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먼저 보였을 겁니다. 그들이 버거운 현실에서 매번 절망했더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며 웃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을 즐길 수 있고 잘 웃는 사람에게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더라도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세요. 우울함을 벗어버리고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나와 가까운 사람도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전염됩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앞으로 자주 웃자, 웃어야 되겠다, 웃으며 살자, 이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주 웃으면 웃는 얼굴이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나이 들면서는 그냥 자주 웃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름답게 늙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불평불만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항상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던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지쳐 이런 불평불만을 말하며 살아왔겠지만 나이 들어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추하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 불평불만에 쌓여있던 사람들은 늙어서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습관을 고치려면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전부 다 맞다 하고 따지며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인생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라고 소리쳐서 어른 대접을 바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어른답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조르지 않아도 알아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그저 넓게 마음을 쓰고 넉넉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보통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아와 성공 경험이 합쳐지면 그때부턴 남의 얘기는 거의 안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깨우친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경청만 합니다. 아직도 내가 배울 게 많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조언을 해도 안 들을 걸 아니까 입을 떼지 않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어떤 종류의 간섭도 싫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해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상황조차도 정작 자세히 지적받으면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더라도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그만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수많은 증문즉설 상담을 했지만 먼저 조언을 해주는 방법보다 잘 들어주고 격려만 한 경우에 더 좋은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설령 진짜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해도 그것이 불편한 내용이나 화법이면 내가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든지 상관없이 한순간에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얼굴을 보며 잘 지내야 하는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뭐든 잘 되면 본인 능력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을 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해도 계속 지적받으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하지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남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관조하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분명 상대방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품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늙는 방법. 세 번째는 품격 없는 행동과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끔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가 아닌 곳을 건너가는 어르신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횡단보도나 육교까지 돌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러셨겠지만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게 지키지 않는 것보다 편해서 법규를 지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노인들을 보게 된다면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나도 배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적당히 깔끔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쩝쩝거리며 먹으면 보기 흉합니다. 침을 튀기면서 계속 말을 하면서 먹는 것처럼 매너 없이 행동하면 사람의 격이 떨어집니다. 음주 후에도 중언부언을 삼가며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기적절한 유행도 외면하지 말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옷차림도 단정하면 좋습니다. 화려하게 장신구를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더욱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아름답게 늙는 방법. 네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하고 자주 읊조립니다. 우리들 생애의 마지막에 가면, 즉 노후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남들을 사랑했는가가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지나보면 출세나 권력,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때는 선두주자도 되고 어떤 때는 영계로운 자리에도 가봤다는 사람들도 나이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의 추억일 뿐입니다. 그 왕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인생이라는 게 허업이더라 하는 말입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나중에는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정작 누려야 할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현재 불어닥친 고통만 아주 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웬만한 일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 들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일에 추억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폼을 잡으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늘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남을 보고 실제로 남을 돕고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늙는 방법 5번째는 현재에 충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만끽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젊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노년, 매력 있는 노년은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매력 있게 자기를 가꾸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매력 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인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이 선물이라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알 수 없지요. 이미 지나간 버린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미래를 걱정하는데 내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지금은 어제의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간절했던 날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인 지금을 안 좋은 기분으로 흘려보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큰 꿈과 큰 소망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조절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하루도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며 장식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후에는 그런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기본적인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내 발로 못 가고, 내 손으로 못 먹고, 내 입으로 떠들지 못하고, 내 귀로 못 듣고, 내 눈으로 못 보면 사는 게 아니고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모든 것들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껴 써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한번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어 무리하지는 마세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설령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낫겠지 할 수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를 못해서 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재기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가끔씩 외식도 하고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도 구경하면서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하던 것만 하면서 고립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면서 바깥 활동을 해야 합니다. 늙어가는 길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이 아닌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도 있겠지요.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처음 같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를 그리워할 나이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있을까 하여 노역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가세요.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는 저녁 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고 살면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